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저번 주에 안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하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좋다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 이반장은 좀 이렇게 그죠? 움직여야지 이반장답고. 그런데 더욱더 저희 방송의 성격에 맞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더 즐겁게 방송해야, 또 방송하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또 여러분들한테 힌트도 많이 드리고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짜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오늘도 역시 아는 게 없어서 문제지만 하여튼 아는 건 최대한 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항상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통화가 필요하다, 저의 도움이 혹시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이 열려 있는데요. 저희는 근데 뭐 전화에서도 두 분, 무료 문자에서도 한 분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어떤 분 되셨나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4996님, 0928님, 8177님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요. 참 시장이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때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강의에서는 뭐 여러 번 해드렸었고 방송에서도 해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뭐라고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최대한 아는 것들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공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혹시 압니까? 또 전화 주신 그분한테 진짜 필요한 얘기가 실수로 툭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반장하고 전화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를 누르시기 바라고,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시 시간은 탁 나네. 안 그래도 오늘 창원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죠. 1시 반부터. 요즘 강연회 때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또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또 오신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약속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분인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안양 사는 김재호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재호요. 재호님 반갑습니다. 연세 어떻게 되세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주식 경력은?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근데 우리 재호님 30대 초반이라면서 사람 겁먹게 왜 이렇게 목소리는 왜 이렇게 노숙하세요? 겁먹었잖아. 그래요. 우리 재호님, 요즘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올해도. 네. 올해 들어와서 12분의 1이 갔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좋은 일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한 달 동안 좀 좋았던 일? 그냥 저번 주에 생일이어서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 아니 1년 중에 생일 딱 하루 돌아오는 건데 그게 큰 거지? 참나. 참나. 네. 다른 막 이상한 나라들은 막 지도자 생일도 국경일로 하잖아. 그래, 생일 축하드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호님 어떻게 선물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치킨 기프티콘 몇 개 받았어요. 기프티콘? 친구들이 기프티콘 몇 개 해줬어요? 네. 치킨?
그런 거 선물? 네, 치킨. 네. 그 친구들 다 끊어. 에이, 좀 친구 생일인데 좀 더 해주지. 이왕 쓰는 김에. 그러게. 아니. 아이,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다 그러면서 섭섭함이 다 묻어나 있어요. 그래. 우리 재현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세 시럽이고요. 한세 실업 매수가 얼마요? 16,080원에 네. 8%요. 몇 프로요? 8%요. 아, 8%요? 예.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예. 12,220원에 예. 8%요. 이것도 8%? 아, 예, 예. 네. 예. 네. 무림 PMP 예. 4,375원에 22%. 예. 녹십자 홀딩스 예. 17,860원에 25%. 예. 한번 제가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예. 네. 계좌를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어우, 근데 계좌가 되게 팔팔해요. 그죠? 예, 굉장히 팔팔합니다. 예, 아유,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이 여기 가까운데. 이게 생선이면 굉장히 예, 생선은 싱싱하고 팔팔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 중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긴 한데요. 녹십자 홀딩스가 좀 지지부진해서. 녹십자 홀딩스가. 네. 뭐 제약주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래요? 아쉬워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일단 한번 보죠. 녹십자 홀딩스부터. 녹십자 홀딩스. 지지부진하다 그랬는데 자기가 샀을 때는 자기가 좀 뭔가 꽂힌 게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아니 제약 바이오를 처음 사봤어요. 조금 원래 좀 무서워가지고 맨날 업다운이 심해서. 네, 얘도 이제 나름 고점 찍고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이거 두 번 정도 분할로 들어 매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건 없이 그냥 많이 빠진 것 같다. 네, 그래서 18,000원 중반에 한번 1차로 사고 16,000원 중반에 2차로 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녹십자 홀딩스가 많이 빠졌다. 일리가 있죠. 지금 주봉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요. 저도 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반장님 많이 빠졌으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보면은 주식을 차라리 그러니까 소수는 사지 마세요. 제가 그거 너무 많이 말해요. 그죠? 재현님.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안 사도 안 깨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20몇 년 동안 개인들을 쭉 지켜봤지만 소수인 것만 안 사도요. 개인들 솔직히 그렇게 고생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라면 이거 반장님 저 잘 산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 제약주를 사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걸 물어봐요. 제약주 왜 관심 가지세요? 지금 그러면은 아니 좀 제약주가 이제 많이 빠져서 코로나 때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한 2년 이제 되니까 3년 정도 이제 슬슬 시세 빠진 거 한 2년 이상 3년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한 번쯤 이제는 쉴 만큼 쉬었으니까 시세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 말에 있어서 반론을 아주 크게 제기하진 않아요. 맞아요. 주식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 영원무궁하게 그럼 계속 죽어 있을 거냐? 글쎄요. 이 반장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제약주는 영원무궁 죽을 수는 없는 업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제약주들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령화 아시잖아요. 지금 연금 문제도 지금 되게 커졌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연금 문제가 커진 이유는 왜 그래? 노령화 때문이잖아요. 노령화 제일 빠른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노령하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시면 아플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약주들 좋을 수밖에는 없는 백그라운드는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를 쌀 때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싸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시기가 와 있냐라는 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약주가 물론 시세를 제가 지금도 여기 주봉을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시세가 2020년, 21년 때 만약에 시세가 크게 안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시세가 크게 안 났다 그러면 지금 이 제약주, 그러니까 이거죠. 요 부분이 만약에 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고 그냥 요런 식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저는 녹십자 홀딩스를 굉장히 칭찬할 겁니다. 잘 사셨고요. 충분히 이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녹십자 홀딩스의 주봉을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2020년 후반에서 2021년에 최고점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유동성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유동성 지금 안 좋죠. 유동성이 안 좋다는 소리는 뭘까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제약주가 웬만한 모멘텀을 가지고는 제약주를 막 시장이 끌어올려줄 만큼 지금 여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주가 몇 년 쉬었으니까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보면. 싸다. 특히나 제약주 공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요번에 뭐 지금 1월달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주식들 사면서 좀 올라주고 하니까 시장이 좀 올라주고 하니까 다른 것들도 조금씩 오르는 느낌 나. 뭐 카카오도 좀 이제 바닥에서 조금 꿈틀하는 것 같고 네이버도 그렇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제약주도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하지 않을까? 이러고 사신 분들이 은근 있으세요. 근데 혹시라도 재호님도 그거에 해당하십니까? 네. 왜냐면 우리 요즘 개인들이 솔직히 제약주 그래서 사신 개인이 재호님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재호님도 아마도 그거 아닐까라고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맞구나.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많이 앞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이거 단기로 저 조금 먹을 거예요. 매매로 조금 먹을 거예요.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봉으로도 이렇지만 일봉으로도 한번 잘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이거는 뭐 기술적인 반등 조금은 일어나겠지.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계속 뭐 이러겠어요?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일어난다고. 그럼 기술적인 반등해서 뭐 조금 먹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예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제약주들 강할 때 녹십자 홀딩스 올라갔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왜 녹십자를 선택 안 하고 녹십자 홀딩스를 하셨어요? 그래도 지주가 회사가 나은 것 같아서. 지주사가 좀 나은 것 같아서? 네.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주사는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잘 되는 데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지주사들이 주가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상법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역사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지주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옛날부터 돼 있던 데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IMF 때 제일 많이 문제됐던 게 뭐예요? 혹시 IMF 때 그때 워낙 어리셔서 잘 모르겠지만 재현님은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아실 겁니다. 서로 간의 상호 출자, 문어 발식 아시죠? 그런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그때 IMF 때 그러고 나서 외국의 신용평가사나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재벌들의 굉장히 특이한 구구조 때문에 IMF가 굉장히 우리나라 더 힘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미국계 지주사들 같이 아주 클린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긴 지주사인데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주사들이 더블 카운팅이라고 해서 자회사하고 지주사가 같이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재호님 혹시 월급자 생활해요? 네. 봉급 생활? 근데 만약에 재호님한테 뭐 세금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받아. 그런데 그 받은 부분을 또 요렇게 해서 또 받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한 번만 내야지 세금. 그렇잖아. 요걸 가지고 또 말을 요렇게 바꿔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세금을 뜯어. 그럼 굉장히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주사나 자회사에 한 번만 그 가치가 계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가치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주사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그 대표적인 걸 제가 지금 이 녹십자 홀딩스로 보여드릴게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 그때 올라갈 때 녹십자 몇 배가 올라갔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지금 이게 녹십자거든요. 녹십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올라갈 때 6배가 올라가요. 야. 지금 여기 보이시면 녹십자 홀딩스는 여기서 이게 몇 배 올라간지 아세요? 3배밖에 못 올라갑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네. 녹십자는 6배를 같은 기간에 올라가는데요. 녹십자 홀딩스 3배밖에 못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왜 녹십자 홀딩스를 택하셨어요? 싸다? 아, 좋아요. 다 인정할게요. 그럼 차라리 그 싸다는 논리로 접근할 거면 녹십자를 접근하는 게 워낙은 맞는 거잖아요. 왜? 녹십자는 6배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녹십자 홀딩스는 3배 올라갔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싼 거예요? 녹십자가 더 싼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녹십자에 이쪽에 관심 갖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녹십자 홀딩스 한번 제가 아까 주봉을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녹십자가 실은 굉장히 강한 거는 백신 때문입니다. 워낙 뭐 독감 주사니 뭐 이런 거 하면 녹십자가 전에 뭐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이것 때문에 그리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녹십자에 대해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 실은 굉장히 다가오면은 좋아하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녹십자 홀딩스의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녹십자 홀딩스의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예, 녹십자의 주봉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홀딩스의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녹십자 홀딩스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겨울철에 주가가 특별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015년도에 보시면 보세요. 2015년도에도 여름에 최고가를 뽑았어요. 2016년에도 오히려 겨울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뭐 이때는 올라갔죠. 2017년에 올라갔네? 좋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내려가고 2019년도에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식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녹십자, 백신, 그럼 백신이니까 겨울에 좋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뭐 여행주는 뭐 여행철에 좋아. 그리고 뭐 닭고기 관련주는 여름 삼복에 먹으니까 그때 좋아. 이런 식으로 너무 옛날에 그냥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주식 공식을 지금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하세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자는 그렇다고 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 멘트를 아직도 열심히들 쓰십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렇다 치고 해도 최소한 방송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그렇게 공식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녹십자 홀딩스 제가 봤을 때는 싸다라고 해서 이걸 들고 있기에는 글쎄요. 너무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굳이 여기 이 녹십자 홀딩스를 사놓고 있을 필요가 더군다나 포트에서 25%면 제일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놓고 이렇게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나중에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 다가갈 기회는 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벌써 싸니까 이거 사놓고 계속 기다릴래 하고 주구장창 있기에는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17,900원인데요. 이거는 우리 재호님이 아주 뭐 매매로 짧게 먹는 거란 모르는데 아니면 종목 선택 잘못했다. 종목 교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무림인데요.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20한 2% 많으세요. 4,400원 정도 되는데 다 보니까 네 종목 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정말 이거 무림 PMP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이거만 볼게요. 무림 PMP 포인트가 뭐였어요? 전 이게 진짜 궁금하네. 재지 펄프로 그래도 매출이 괜찮아서 한 번쯤은 쉬지 않을까 해서. 좋아요. 이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재지주는 무슨 골판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트지나 백상지로 유명한 애들이에요. 워낙 이 무림 PMP가. 근데 이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재지하고 펄프 두 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얘네는 근데 재지 쪽의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펄프보다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지하고 펄프 중에 얘네는 재지의 매출이 훨씬 큰데
제가 이 회사에 진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펄프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셨죠? 네. 이 회사 진짜 웃긴 게 이 회사의 주가 움직이는 건 펄프 때문에 움직여요. 이게 2018년도에 여기 보시면요. 2018년도에 여기 2018년도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예. 무림 PMP가 워낙은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닌데 미친 듯이 2018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이거 왜 오르는지 혹시 모르시죠? 이게 왜 올랐냐면요. 이때 중국에서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요. 펄프 규제를 했어요. 생산 규제를. 그럼 펄프 값이 어떻게 돼? 엄청 많이 오르겠죠? 중국이 워낙 펄프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환경 규제 때문에 그때 그거라는 바람에 이 안 움직이던 무림 PMP가 미친 듯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빠져. 웃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실은 펄프 때문에 움직이는 회사예요, 펄프. 근데 요즘 펄프 값 어때요? 막 미친 듯이 올라요, 안 올라요? 잘 안 오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림 PMP가 실적을 뭐 좀 이래가지고는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호님이 아직 주식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되게 쉬운 건데 이런 걸 좀 아직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대신 봐드린 건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렇게 해서 접근할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는 많이 하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배워가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무림 PMP는 어쨌거나 그 주가가 지금 움직일 건 없다. 그리고 이 무림 PMP 같은 경우에 옛날에 여러분들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고정관념 하나 또 깨드릴게요. 무림 PMP 제지 뭐 이런 거 하니까 옛날에 제지주들이 언제 혹시 움직였는지 모르시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고 젊으셔서. 제지주들이 옛날에 단골로 움직이던 테마가 있어요. 언제냐면 선거 때. 선거 때 벽지고 뭐 전단지고 정신없이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은 선거 테마로 아주 이 제지주들이 단골로 움직이던 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제지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지만 우리 총선이 언제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총선? 재호님?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요번 전이. 지금 회기가 2020년이거든요? 2020년 4월에 있었어요. 4월인가? 코로나 때 터지고 바로. 근데 2020년도에 여기 보시면 주가, 무림 PMP 어떤지 보이시나요? 주가 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공식 하나를 이렇게 깨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의 공식들이 실은 옛날 공식들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써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요런 공식도 하나씩 깨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호님은 더 편해요. 오히려 지금 포트 잡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한세 시럽은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싸다고 들어간 것 같은데 한세 시럽도 워낙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쌀에서 많이 올라갈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도 워낙 뭐 이거 갭 OEM 때문에 회사들 더구나 위드 코로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이제 굉장히 큰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 실은 위드 코로나 때문에 얘가 그렇게 올라갈 일은 실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얘는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때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와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입고 야외 활동을 할 거야.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근데 주식은 메커니즘이라는 게 제가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런 건 경험을 통해서밖에 모릅니다. 왜냐? 이론적으로는 이런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아니 위드 코로나 되면 더 사람들 많이 돌아다닐 거고 아니 그러면 옷 당연히 많이 입을 거 아니야? 이걸 이론적으로 뭐라고 반박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반박할 거 없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괜찮으면 그 위드 코로나 이후엔 주가가 더 안 좋아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싸다라는 논리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게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가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상황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마지막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2,2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요번에 반도체들 움직이니까 다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금 움직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글쎄요 반도체가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삼성전자 나올 때도 제가 작년 연말이었죠, 하반기에. 그때 제가 삼성전자 이제 더 이상은 웬만해서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즘 오르죠, 계속. 그러니까 워낙 제가 삼성전자 안 좋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 그 가격대부터는 제가 좋게 말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나와요, 대충. 그 흐름이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 그렇게 큰 혜택은 못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재호님. 네 종목 어떻게 상담해 드렸는데 조금 재호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요. 재호님 주식 자꾸 너무 어렵게 그렇다고 또 너무 만만하게도 생각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서요. 좀 생각에 네. 어떤 전환을 조금씩은 한 번씩 가져보세요. 그래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재호님 전혀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시면 처리반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창원을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1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제가 뭐 계속 약속해 드렸던 대로 어쩌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돈과 직결되는 그리고 실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이 강의를 듣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뭔지는 뭐 와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 1시 반부터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시골에 경남 의령에 사는 의령에 이라는 사람입니다. 내 누구요? 이름 하면 우리 마누라 주식 하는 줄 알고 이런에 하니까 이름을 밝힐 수가 없대. 성이 어떻게 되세요? 김갑니다. 김 선생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입니다. 주식 경력은? 주식 경영은 좀 오래됐어요. IMF 그래요? 오기 전에도 했어요. 그래요. 어우. 예. 일단 삼성전자 3만 원에 샀다가 6만 원에 팔아먹은 사람. 그래요. 우리 김 선생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 얼마요? 40%. 예수가는 17,000원. 40%. 또 있나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매수가 얼마요? 5%. 매수가 71,000원. 71,000원. 우진 15% 96,000원. 96,000원이요? 9,600원. 9,600원. 예. 다이넥스 매수가 1,600원 줬는가? 1,600원? 비중은? 10%.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거의 40%니까 절반 가까이니까 하나 시스템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 시스템에 유상증자 받을 할 때 2만 원을 사실은 넘겨주고 샀는데 그 정자 받고 또 들어갔어요. 또 내가 조금 내릴 때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물렸는데 그게 좋다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최고의 좋은 종목이라 싸고 이래서 내가 봐도 좋은 방산의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한데 좋게 봤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병까지 내려가더라고. 10,000몇 병까지. 그래요. 일단은 오늘도 방산에 대해서 오늘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침에? 아니,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K2 전차가 노르웨이에서 독일 전차한테 밀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사로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안 쓰고 독일 전차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약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수주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쉽게 말하면 뺏겼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방산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방산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진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틀려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 경쟁력이 그렇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국가 원수께서 어디 뭐 외국 나가실 때 다른 나라 국가정상하고 악수하는 그 사진에 방산이 따라갔어요. 진짜. 네. 그 정도의 위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자체로 지금 점점 뚫어내고 있어요. 수출이. 그래서 뭐 K방산 요즘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K2 전차가 노르웨이 어쨌거나 뭐 노르웨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밀렸듯이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더 발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물론 품질이 좋아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정상의 뭐 물론 부분들은 틀려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최정상의 방산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방산을 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가성비가 좋아서입니다. 굉장히 좋아서라기가 아니라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비해서 품질이 괜찮으니까 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내니까이지 한국 방산들이 다 와 이거 다른 나라들보다 진짜 품질이 너무너무 좋아 이래서 쓰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이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방산이 무조건 엄청 좋은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K2 전차가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밀리듯이 얼마든지 밀릴 수 있어요. 왜? 가격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도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나 하면은 전에는 우리나라가 쌌어요. 근데 이제 K방산이 잘 되고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방산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메리트가 많이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메리트를 결국 품질로 뚫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되겠냐라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방산에 대해서 좋게 이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엔 그 레이더 쪽 많이 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품질 좋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넘어야 될 벽은 전 있다고 봐요. 방산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에서 60명이 있어요. 6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등 하는 친구가 공부 좀 하니까 한 30등까지 쭉 올라와. 오! 공부 좀만 했는데도 올라와. 왜냐? 솔직히 30등 이하는 별로 공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하면 확 올라가는 거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반에서 한 5등 하는 친구가 4등이나 3등 하는 게 쉬워요? 죽어라 해도? 거기서는 등수 올라가는 게 한 등수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그 최고로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등 따라잡기가 하늘의 별이에요. 근데 이 밑에서는 어느 정도 20등 따라가는 게 좀만 하면 쭉 따라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 K방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분명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쫓아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우리나라 K방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주급에 점점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과연 미국이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진짜 쟁쟁한 그 어마어마한 오래된 축적된 오래된 기술, 고단위 기술들이 된 그 기술 방산업체들하고 이제부터는 쉽게 말하면 1대1로 거의 붙어야 되는 형식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쌌기 때문에 K 방산을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는 그 메리트가 점점 소실될 때도 과연 K방산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거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청자분들? 이것도 오해해서 곡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에요. 전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물론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 있고 한 거 다 인정하겠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우린 주가라는 건 앞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날을. 아닌가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날을 미래 성장 이런 거를 보는 게 주식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방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뭐 찬사를 많이 보내시는데 과연 그런 찬사가 주가에 진짜 반영이 될까? 저는 그건 퀘스천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부터 뚫는 거는 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등 하는 친구가 4등, 3등을 가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과연 저도 빨리빨리 뚫고 올라가길 바라지만 글쎄요, 이 기술적인 노하우라는 게, 이 기술적인 역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따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데들 진짜 그 방산업체들 그 노하우 쫓아가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K방산이니까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앞으로 있을지 않겠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죄송한데 40%인데 저는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는데 실은 이 저항이 그렇게 앞으로 쉽게 뚫을 저항은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차트 화면에 나갔는데요. 예, 이 저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뚫리는 저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 비중을 좀씩 계속 줄여나가시는 게 어떨까. 예, 그리고 이거 계속 끌고 가시는 거는 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더군다나 왜냐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나중에 종목 교체 쪽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리 이제 차트로 보겠는데요. 나머지는 뭐 비중이 그렇게 안 크니까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 뭐 5%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얘도 이제 슬슬 이익 실현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여차하면 이익 실현 71,000원이면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71,000원이면 지금 여기서 사신 거예요, 여기.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매수가는 아니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빨리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실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진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자력 관련이죠. 예, 원자력 관련 계측기인데요. 원자력 관련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자력이라는 건 뭐 오늘도 어디에요? 벨기에인가요? 오늘도 뭐 기사에 떴던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혹시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이 포탈이나 이런 데서 기사 검색하시면 오늘자로 지금 어제자인가 오늘자로 나올 텐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 원전을 워낙 폐쇄하기로 했다가 전면 탈원전을 하고 전면 뭐 친환경으로 가기로 했다가 그거 전면 지금 폐지했다 그러죠. 다시 노후 원전 다시 지금 폐기 안 하고 그냥 살리겠다고. 그 에너지 정책을 워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탈원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유럽도 보십시오.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되면서 존립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맞아요. 뭐 친환경 에너지 가고 뭘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거를 너무 정치적인 이념으로만 정치적인 정책으로만 밀고 나가는 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현실은 현실이에요. 지금 뭐 미래 후손도 중요하지만 그럼 지금 현 세대들은 그럼 뭐 굶어 죽어요? 그러고 미래 세대만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 세대도 생각하고 미래 세대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에서 타협을 해야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자손 좋아요.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다 뭐 굶어 죽으란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렇게 해서 푸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그런 건 증명이 되잖아요. 벨기에도 지금 탈원전 이제 그거 다시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원전이 매력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주를 계속 그러면 뭐 계속 앞으로도 뭐 주구장창 나갑니다. 주식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이게 얼마예요? 9,600원 정도 되시는데 손절가는 이거 7,500원 선은 깨지면 이거는 위험해요.
7,500원 선 깨지면 이건 그럼 좀 쉬어요. 많이. 그래서 7,500원 선 가면은 일단 손절하시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11,000원 선 가시면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 그 상담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그래 뭐 제약주나 뭐 이 바이오 관련 이런 주식들 지금 많이들 보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접근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요것도 웬만하면은 조금이라도 반등 기술적으로 일어나면은 이익 실현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김 선생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CG가 나가고 자막이 나가고 있죠.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지금 또 타이밍이 지금 이게 참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의 포트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뭐 저는 종목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강의 안 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전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장 뭐 종목이나 업종 얘기해 주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잘못 오판해가지고 무리수를 지금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네, 서울에 사는 지은이 아빠입니다. 누구 아빠? 지은이 아빠요. 지은이 아버지 반갑습니다. 네. 수화기에서 약간만 이걸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왜냐면 이게 에코가 심해지기 때문에. 지은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3년 됐습니다. 3년? 그래요. 네. 지은이 아버님은 저희 방송 계속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자주 봅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거 스튜디오나 이런 거를 바꿨는데 저번 주부터 어때요? 느낌이 전 그거 좀 듣고 싶어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반장님이 완전 냉철하게 이렇게 진단해주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 형식이 좀 바뀌었잖아. 이 화면 이런 게 어떠냐고요.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네. 이 성의 없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은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코롱 플라스틱. 1,400원에 50%. 네. 또 있나요? CJ 제일제당 34만 2천원에 25%. 네. 특수건설 8,000원에 25%. 예. 이걸로 100%네? 네네네. 그래요. 코롱 플라스틱을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래요. 이거 보나마나 코롱 플라스틱이 제일 궁금하시겠네? 네, 그렇죠. 그래요. 일단은 코롱 플라스틱의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전화하면 물어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네. 아니, 실적도 좋고, 또, 자동차 경량화, 그래가지고, 좀 좋다고 그러는데, 주식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11월 달인가 샀어요. 11월 달? 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코롱 플라스틱은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한 기억이 너무 생생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도 코롱 플라스틱이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왜 사셨을까 50%나. 저는 그때하고 생각이 같아요. 전 지금도 이게 주식적인 측면으로는 전 이게 매력이 지금도 별로 없다고 봐요. 현재에서. 왜 그러냐. 이 코롱 플라스틱이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게 워낙 코롱 플라스틱이 왜 플라스틱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플라스틱 만드는 코롱 그룹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니까 코롱 플라스틱이잖아. 맞잖아요. 네. 그 네. 플라스틱이 어떤 플라스틱이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엔지니어 플라스틱은 뭐야? 딱딱한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 철 대신 쓸 수 있을 만큼의 딱딱한 플라스틱. 네.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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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실은 작년이었죠. 벌써 재작년에 이렇게 9월, 10월에 갑자기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그때 실적이 실적? 네. 전기차? 그때 전기차들 난리 났잖아요. 네, 네. 테슬라하고 다. 그래서 그때 관련 움직인 거잖아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얘 말고 또 아주 유명하게 엔지니어 플라스틱 하는 회사 있죠? 삼양홀딩스라고. 그 회사 주가도 보세요. 2021년도에 주가 날아가죠. 가을에. 보이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코롱 플라스틱이. 그냥 전기차에 그때 쉽게 말하면 그때 테마를 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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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시각을 계속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제가 많이 할 거예요. 방송에서.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은 전기차 뭐 좋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왜 이 반장은 전기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차가 물론 앞으로도 계속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내연차들한테서 전기차로 그렇게 슉슉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죠. 이제부터는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에 실은 전기차 처음에 바꾸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게 조금 들어가니까 저게 조금 들어가니까 연료비 조금 들어간다? 아니에요. 연료비 따지면요. 그걸 그때 어디서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진짜 연료비, 전기 연료비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 그거를 진짜 전기차가 걔보다 우리가 디젤 가솔린 차들 있잖아요. 휘발유차. 걔보다 진짜로 경제성이 발휘되려면은 몇 년을 타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8년인가를 타야 돼요. 그 전까진 전기차가 손해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여러분 전기차가 당장에 전기 이거 기름값하고 들드니까 이런데 전기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직 그거만큼 경제성을 따져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드 페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값들이 구 에너지와 경쟁을 했을 때 더 경쟁이 될 수 있는 가격, 같아지는 선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이 넘어서야지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경쟁이 생겨서 신재생을 많이 쓴다 이래요.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내연차들보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돈을 주고 진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보다 더 좋아지는 더 싸지는 거는 8년 이후인가부터예요. 8년인가 7년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그 전까지는 전기차가 손해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쌌을까요? 전기차 처음에 뭐야?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자기 돈 다 줘요, 안 줘요? 보조금 엄청 많이 줬잖아. 네, 보조금으로.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 이제 줘요, 안 줘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거의? 얼마 이상은 보조금 안 주고 모원은 안 주고 지금 계속 보조금 안 주는 거 아세요? 이제 보조금 이제 이 속도면은 좀만 있으면 이제 보조금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전기차의 매력이 계속 커질까? 답은 그때 과연 매력이 커지려면 뭐냐? 전기차가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2차 배터리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울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부터 퀘스천을 계속 다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기차가 전기니까 연료 덜 들고 다들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전기차가 가솔린보다 싼 거는 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8천만 원을 4천만 원밖에 안 주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러지 실은 개차금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보조금을 계속 나라에서 안 주려고 하고 이제 계속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8천이면 쉽게 말하면 8천을 거의 다 주고 사야 돼.
그럼 이제는 틀려요. 왜? 전엔 좀 전에도 말했잖아. 여러분 주머니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 근데 이제는 7천, 8천이 나가야 돼. 그러면 과연 전기차가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주는 차일까요? 이랬을 때도 전기차가 이득이 생겨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때문에 제가 이 코롱 플라스틱, 물론 그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예. 수소차에 뭐 해서 코롱으로 해서 수소 경제의 천병이 코롱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뭐 나중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과연 50%씩이나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걸 얘기했을 겁니다. 뭐냐? 그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외국인들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는데, 외국인들이 뭐 어떤 종목 좀 사면 와 이러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때도 이 얘기했을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거 사는 거, 제가 아마 요때 언제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요거 사는데, 이거 사는 게 결코 이 트릭에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샀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쫙 올랐어요? 빠지고 그 다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 외국인 와 삽니다. 와 떨어지는 거. 와 이제 반등합니다. 이거 말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르신다고 칠게요. 이걸 모르시고 여기를 보고 있고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는 모르는 현실이야.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 떨어져. 와 뭐 되돌림 현상. 외국인까지 삽니다. 와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안 속을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자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보세요. 그대로 움직이나. 그게 주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유동성이 좋을 때 잠깐의 어떤 벌어지는 현상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그 친구들 말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았죠. 근데 뭐 지금은 어때요? 계속 틀렸죠. 왜 그럴까? 그때는 유동성이 좋아서요. 그때는 뭔 말을 해도 다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식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특히나 하신 분들. 그 이후부터. 왜? 여러분들이 보신 주식시장은 정말 죄송한데 그건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투기 시장이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8,000원 25% 지금 약간 수익은 아닌데,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다리라든지 뭐 터널 이런 거 특수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특수한 쪽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특수건설 이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은 갖고 계시면은 한 번씩 움직임은 있어요. 움직임은 있는 애인데 과연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 그때 한번 이거 2020년에 한번 주가 뽑고 나서 빠지고 있는데, 실은 워낙 얘는 제가 봤을 때 요 5,000원 근방 있죠, 바운더리. 여기 6,000원. 얘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정가예요. 근데 지금 좀 아직도 저는 올라있는 상태라고는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글쎄요, 차트상, 일봉 차트상 보면 싸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아직도 비싼 가격은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이것도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인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다시 또 내려가고 있죠. 요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라이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상하고 다 같이 힘든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쪽에 좀 앞으로 뚫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뚫어야 될 그 난관들이. 그래서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제일제당 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싸다, 안전하다. 좋아요. 싸다, 안전하다. 근데 안전한 게 목적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잖아. 여러분들 돈 벌고 싶어 하잖아.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안전한 걸 찾겠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근데 만약에 나는 수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닙니다.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진희 아버님, 시간 때문에 좀 짧게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항상 잘 들어보시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강의 때 그렇게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하는 것도 보면은 제 얘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던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틀리진 않았대요. 제 원차적으로.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이 틀리진 않고, 예, 진짜 그런 게 제가 여러분들 보기보다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막 재밌게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부해요. 제 주변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누구보다 많은 공부를 항상 합니다. 진짜 엄청난 공부를 해요, 양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어렵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압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려서 핵심을 막 재밌게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진짜 이 반장 말대로 대체적으로 맞아 돌아가더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지금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누구요? 누구? 이현주. 이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현주님? 64세요. 주식 경력은? 26개월. 26개월? 네. 26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주 사람을 이렇게 속이네? 예, 그래요. 일단 먼저 현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는 기산텔레콤 하고요. 매스가 얼마? 10%? 7,360원. 비중? 10%. 네. LG 헬로비전 네. 6,200원에 10%. 네. 미래생명자원 네. 7,200원에 10%. 네. SK 스퀘어 10% 54,500원입니다. 비중? 10%요. 다 10%. 이 중에서 어떤 게 궁금할지 전 진짜 궁금하다. 과연 어떤 거예요? SK 스퀘어하고요. 예. LG 헬로비전이요.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시간 때문에 제가 그걸 SK 스퀘어. SK 스퀘어. 네. SK 스퀘어 10% 54,000원.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SK 스퀘어. 저는 경력이 얼마 안 돼 갖고 네.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네. 그냥 저는 회사가 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 상장할 때서부터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단가가 이거보다 좀 높았었어요. 우울타셨구나? 네. 그래서 한없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나 전반적인 거 제가 잘 모르지만 봤을 때 과연 이거 해도 될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적 분할인가 또 뭘 하려고 하다 말았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등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제가 네네. 보니까 산 가격까지 반등하는 것도 아주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SK 스퀘어가 뭐 관리하는 회사들 얘기하셔서 맞아요. 잘했어요. SK 스퀘어라는 회사 자체가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잖아요. 네. 그죠? 이게 인적 분할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얘가 뭐 때문에 인적 분할을 됐을 것 같으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쉬워요. 얘를 워낙 인적 분할시킨 이유가 있어요. SK그룹에서 그때. 실은 SK가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예. 하이닉스를 그때 인수하는 바람에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하이닉스를 SK텔레콤에 넣어버렸잖아요. 밑으로. 네. 통신이 반도체를 갖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SK 주력이 돼버렸어. 인수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더 제일 몸뚱이 큰 반도체를 통신이 들고 있어. 이거 굉장히 웃긴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 지주사로 뽑아버린 게 SK 스퀘어예요. 근데 거기에 같은 애들 몇 개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 한다. 어느 정도 몇 개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준 게 그게 11번가 이런 애들. 네. 아시죠? 에이티캡스 인수한 슐더스. 네. 이런 애들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뭐 슐더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11번가 다 필요 없고 얘는 무조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얘 답은 하이닉스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아까 첫 번째 전화 연결한 분하고 얘기했잖아. 왜 차라리 그러면 하이닉스를 하지 스퀘어를 왜 하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예. 그러니까 뭐 조그맣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결국은 하이닉스 때문에 움직이든 말든 해야 되는 애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의 지주사예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스퀘어를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야, 실은.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럴 거야. 반장님 반등하면 하이닉스 하이닉스 나오면 제가 또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시간 때문에 못하는데 여러분 하이닉스 지금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하이닉스 여러분들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많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딱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르더라도 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빠를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스퀘어는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어느 정도 오른다고 왜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얘 잘 보시면 내려갈 때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갭이 있고요. 예, 여기 뭐죠? 여기도 갭이 있고요. 잘 보세요. 얘 여기도 갭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얘 여기가 5만 원 선인데요. 갖고 뭐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갖고 계시면 이 5만 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이라는 거 대형주라는 거 생리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저 윗게 뭐 그런 거는 뭐 그건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만 원 선이라는 게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갖고 계신 가격이 54,500원이야. 뭐 물 탄다고 칠게. 그럼 5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칠게요. 그럼 뭐 5만 원 뭐 얼마 근처가 되겠네요. 뭐 4만 원 후반이나 뭐. 그러면 만약에 그 가격까지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물 태워서 그 많은 비중 가지고 본전 조금 더 먹기. 그걸 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SK 스퀘어는 처음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큰 사고가 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다행인 건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SK 스퀘어는 이거는 뭐 들고 가셔서 여기서 뭐 더 빠진다 뭐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물 탈 것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가주는 가시는데 그냥 나중에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서 본전 되면은 그냥 본전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웬만하면은 그때 되면 그냥 파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 자체가 10%밖에 안 산 거 보니까 워낙 실은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네 종목 말고 실은 한 7, 8개 막 9개 되죠? 네. 그죠?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7, 8, 9개 막 7개 사는데 제가 강의 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분산 투자한다 그러는데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제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말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 알려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 나눠 담을 계란이 있을 때나 그러지 무슨 나눠 담을 계란이 없는데 뭘 한 바구니에 담지 마. 내가 그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 그 계란이 많으면 고민도 안 해. 뭐냐 뭐 주식 진짜 뭐 10억 20억 30억 50억 해. 고민도 안 해. 근데 뭐 나눠 담을 계란도 없는데 무슨 뭘 나눠 담아 뭐 계란 후라이에 깨?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냐 전혀 잘못되어 있는 주식에 뭐 이런 것들을 막 아주 그 표가치를 하는데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 솔직히 왜 주식 나눠 사세요? 뭐 리스크 분산? 에이 거짓말. 모르니까 요것도 갈 것 같고 저것도 갈 거고 저것도 갈 것 같고 이래서 나눠 샀잖아. 무슨 리스크 분산이야. 정리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하는데 뭐 종목 막 이렇게 하는다? 뭐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목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 얘기해서 잘못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차라리 하지 마. 그러고 알 때까지 기다려. 왜 주식은 얼마든지 나중에 알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엔터키 쳐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급해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천추한인데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아요. 넘어야 될 산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뭐 비전 있는 뭐 신사업들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이거는 다른 종목 지금 갖고 이게 다른 종목으로 나중에 다른 종목도 아니야. 그냥 현금으로 뭉쳐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지금 차라리. 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미래 생명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글쎄 뭔 매력 때문에 사셨을까? 나 이거 진짜 궁금한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물어보는 게 진짜 그렇다. 근데 이 미래 생명자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냥 무조건 팔아서 그냥 현금화 해버리세요. 뭐 반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으로 뭉치세요. 아시겠어요? 눈사람 하듯이. 예. 그리고 마지막 기산텔레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현주님 지금 시간이 짧은 게 현주님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 길었으면 지금 은혜님 저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예, 진짜 이거 빵점짜리 포트예요. 예, 이거 그냥 다 현금으로 뭉쳐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은혜님 여기까지만, 그 현준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엔터키 나중에 치셔도 돼요. 뭐 그렇게 급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한 명 짧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저기 용인에 사는 미스타노인데요. 아, 누구요? 미스타노. 미스타노. 예, 알겠습니다. 용인이고요. 예, 죄송한데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종목만 예. 빨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풍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했는데 영풍 봐주세요. 53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영풍 53만 원에. 예. 죄송한데 영풍 이거 20%를 사셨는데 53만 원. 이거 예. 사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길래 좀 좀 묵히려고 사놨었어요. 근데 솔직히 작년 영풍 7월 달에. 예, 영풍 요번에 주가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이거 왜 움직인지는 아시죠? 예, 지분 경쟁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고려아연하고 지분 경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얘네가 고려아연하고 그 워낙 같이 그거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 지분 경쟁 때문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지금 20% 정도면은 근데 이 지분 경쟁이라는 건 그러니까 주식에서 저도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요. 뭐냐? 주식에서 제일 올라가는데 확실한 모멘텀은 뭐냐? 수주? 에이. 제일 확실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확실한 거는 지분 경쟁입니다. 지분 경쟁 싸움 붙으면은 주식에서 제일 좋아요, 올라가는 호재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지분 경쟁 만약에 정보를 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분 경쟁 정보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그 회사 오너인데 지분 경쟁이 곧 붙을 것 같아.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라 그럴 거예요. 왜? 지분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적이 없는데 그게 붙을 게 거의 확실시되는 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놓고 봐야 돼요. 그게 주식의 현실입니다. 왜? 지분 경쟁만큼 아주 제일 확실한 모멘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영풍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일단 영풍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지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분 경쟁이라는 건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딴 때 같으면 무조건 이거는 파십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20% 정도면 제가 요 정도 가격이면 지금 약간 수익권 이게 한 번 더 한숨 더 지켜보자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분 경쟁이 지금 영풍하고 지금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 붙은 걸 보면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만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영풍이나 이거를 잘 보시면은 지금 영풍하고 고려아연하고 이게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완전 싸움이.
그 소리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번에 한 번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솟을 거냐 아니면 뭐 조금 움직일 거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일단 53만 원이잖아. 53만 원이면은 대체적으로 이 가격이거든요. 53만 원이면 이 가격 정도거든요. 이 가격 정도면은 영풍의 기본 자기 체력을 보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영풍은 그렇게 내려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애는 아니에요. 크게. 얘는 기본은 해요, 워낙이. 어느 정도는. 주가가 화려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20% 정도면은 그냥 이 가격이면 그래도 한번 가져가 보자라 그러는 게 왜냐?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움찔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때는? 그때 파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한번, 왜냐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움찔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움찔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혹시라도 거기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하면은 그냥 홀딩 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한번 움찔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세게든 약하게든 움찔만 하면 판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 때문에 한 종목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 만날 시청하겠습니다. 강연에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창원을 갑니다. 창원 컨벤션에서요. 여러분들 1시 반부터 뵙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 강의가 적절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오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고생하시더라도 3시간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원 날씨 좋던데요? 낮 최고 8도던데? 오시면 하던데? 그래요. 저번 주 막 인천이나 막 이런데 그 추운데도 오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볼까요?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광밴드. 성광밴드. 진짜 옛날에 성광밴드가 안 유명할 때 어떤 분이 이게 진짜 이 데일밴드 같이 밴드 만드는 회사인 줄 아는 분도 계셨어요. 옛날엔 진짜. 근데 이제는 뭐 적어도 그거 아닌 건 아니까.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잘 오르죠. 근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진짜 저도 제가 봐도 이 상승 있잖아요. 이 상승은 진짜 저도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 성광밴드가 이렇게 뽑기가 쉽지 않은 회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은 이런 애들이 뽑기 어려웠던 애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때는 주식 무조건 팔고 볼 때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막 빠질 때 삽니다. 왜? 이렇게 하고 또 갈 거 뭐 이런 거 기대하시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만수부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교천 FM이나 9770입니다. 교천 FMB 참 상장하고 나서 말이 참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죠? 워낙 교천 FMB 이쪽 관련으로 얘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쪽 관련으로 해서 했는데 주가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교천 FMB 같은 경우에 현재 11,000원인데요. 뭐 갖고 계시면 하다못해 기술적인 걸로도 이 정도는 반등을 하겠죠. 근데 과연 교천 FMB라는 주식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겠냐? 이 흐름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모멘텀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멘텀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천 FM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이거는 30%씩 과연 여기다 30% 하실 필요 있을까요? 저 교촌 FMB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럼 오늘 저녁에 차라리 여기에 닭하고 생맥주 한잔 하십시오. 그게 교촌 FMB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오킨슨 전자입니다. 580입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버티는 것까지 인정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6736님이 25,000원의 매수가야. 그런데 한 10% 들고 있어. 그러면 제가 지금 나가는 상담 내용이 틀릴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40%를 들고 계시거든요. 왜냐?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 위험한 구간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조정을 받고 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어때요? 점점 낮추고 있죠. 제가 전에 현대차도 왜 위험하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현대차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정받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지렁입니까? 계속 이렇게 기게? 결국은 위든 아래로든 올라갈 텐데 저는 아래로 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길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텐데 저는 뭐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로보단 아래로 갈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쉬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쉽습니다. 오킨스 전자라는 회사가 위로든 아래로든 갈 건데 얘가 지렁이가 안 돼 뭐 계속 뛰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게 많으냐? 그걸 따져보면 쉬워요. 그럼 공부를 좀 했으면 자기가 보이거든.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 뭐야? 계속 차트상 뭐 며칠 돌파, 며칠 지지, 어머 이러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오킨스전자 25,000원에 40% 들고 갈 주식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을 버텨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빨리 지금 현금화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071 670입니다. 오케이. 예, 에이테크. 에이테크 같은 경우에 9,8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이것도 시세 뽀끗 빠져 있는데 에이테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반등의 높이를 자기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장이 정해주세요. 저도 이건 솔직히 몰라요.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뭐, 1,000원, 2,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라도 라인을 잡고 그냥 그 정도에서 이익 실현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비트나인입니다. 예, 357880. 예, 비트나인인데요. 비트나인. 이런 식이죠. 왜냐? 어느 정도 빠져.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죠. 기술적으로. 그건 어쩔 수밖에. 왜냐? 뭐 계속 잠자? 뭐 계속 빠져? 뭐 빠지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2001년인가? 그때만 해도 HTS가 얼마 없을 때 어떤 할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어떤 종목에 자기가 바닥 종목을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간대. 그래서 어떤 종목인데 내가 웃으면서 봤더니 이렇게 하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이런 거죠. 여기 딱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져.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봐. 더 이상 모니터 밑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걸 모니터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지면 바닥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니터 바닥 찍고 올라온 꼭 그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반등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계속 갈 거냐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 회사를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00원 한 초중반 여기에서부터는 계속 저항입니다. 강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조금씩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수산입니다. 6720. 예. 내가 노랑순이 수산시장 아까 얘기해서 나왔나? 수산인더스트리. 80%! 어머! 너무 많아요! 32,000원 보세요. 여기에서. 신규 상장 패턴 조금만 알았으면 안 하셨겠죠? 왜 그럴까? 신규 상장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죠. 이 가격이 깨면서. 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하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웬만하면 빨리 현금화를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 이 가격도 아직 여기가 바닥이라고 저는 안 보여요. 왜냐? 어쩌면 이거 바닥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쉽게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즉흥적인 거나 막 공부 안 한 얇은 지식 가지고 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저는 항상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고정관념에 딱 박히지 않은. 근데 그 얘기들이 나중에 많이 맞는 이유도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공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제가 하나만 힌트 드리자면 1월 시장을 굉장히 편하게 보신 분들 많은데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일단.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날씨가 점점 풀려요. 요번 주도 이제 다음 주 지금 전개되는 거 보니까 날씨가 뭐 몇 도요? 낮 기온이 거의 뭐 7도, 8도, 9도 막 뭐 이렇대요, 이제. 진짜 다리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고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다시 추워지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이든 기회는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떤 기회가 오진 않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힌트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